네, 안녕하세요. 류캔드윗입니다. 오늘 첫 번째 미션에 대한 Q&A 영상을 찍을 건데 신사임당님 영상 보다 보니까 그 다마고찌님이랑 티키타카 하는 게 말 주고받고 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저희가 또 가면 쓰고 누구한테 가서 이 질문 좀 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 영혼의 단짝 와이프를 모셨습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뮤캔디 와이프입니다. 네. 뭐 복면 뒤집어 쓰고 나와서 배트맨이랑 악당이랑 복면이 정말 못생겼네요. 여기 제가 영상 찍을 수 있는 이유도 이분께서 애들을 봐주셔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댓글에 뭐 복면 뒤집어 쓰고 있지만 미모가 복면을 뚫고 나온다 이런 댓글 많이 복면을 뚫고 달아주세요. 나올 수가 없어. 이 복면은 뚫고 나올 수가 없어. 다 댓글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칭찬들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질문이 제가 이것도 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떨어진 거죠. 받다 보니까 50개를 넘게 받았는데 이번 미션이랑 관계없는 질문들도 많아서 그런 건 개인적으로 들기로 하고 앞으로는 30개 받아서 한 20개만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게 50개를 다 답변을 하려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근데 보정되는 카메라는 없나? 이거 꼭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 이빨 봐. 이빨 봐. 진짜 악당 같다. 이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 그 미국에서 보고 이거 무슨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수익화 안 내줄까봐 이 영상 썸네일을 좀 바꿔야겠어요. 자, 일단 네, 질문하겠습니다. 1번 키워드 마스터의 대체 사이트는 무엇인가요? 이거 남겨주신 분께서 키워드 마스터가 안 들어가진다고 대체 사이트가 뭐가 있냐 물어보시는데, 키워드 마스터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대체 사이트는 이제 원래 사이트 그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있는 키워드 도구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번 직장인이신 걸로 아는데 누구 명의로 낸 건가요? 네, 이거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이걸 하시려면 잘 보셔야 돼요. 그 취업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내 사규를 보시면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면은 사업자를 내면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회사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계신 저희 영혼의 단짝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이 대표님이시고 네, 제가 대표입니다. 저는 그냥 도우미. 도움이에요. 도우미 이 정도니까는 주의하시고요. 그 개인 명의로도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질문 많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맞고요. 사입을 하실 때 부가세 같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세금 계산서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싸게 달라고 하셔야 돼요. 개인으로 하실 거면. 그래서 완전히 가격을 다운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현금으로 할 테니까 좀 더 싸게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싸게 가져오셔야지 나중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완가이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죠. 네. 3번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받아온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제품을 수입을 할 때 수입사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수입사에서 제품을 가지고 올 때는 KC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수입사에서 KC 인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KC 인증이 필요한 거는 제품을 외국에서 가지고 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가 판매할 때는 그 KC 인증 번호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제품을 가지고 온다면 그게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면 우리가 KC 인증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게 예외가 되는 사항은 뭐가 있냐면, 제조사에서 KC 인증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제조업체랑 KC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사가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씩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4번 쇼핑몰에 카테고리를 여러 개 해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저도 하나의 쇼핑몰에 여러 개 카테고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5번. 초기에 위탁 판매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탁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사입으로 가져오세요. 왜냐면은 위탁을 그 업체 측에서도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뭘 믿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아무래도 쇼핑몰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걸 정보를 주고 우리가 이마에 팔고 있으니까 좀 달라 위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시니까 일단 사입으로 가져오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입으로 가지고 와서 제품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제품 수량이 나왔을 때 위탁으로 돌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업체 측에서도 위탁으로 줄 수가 있죠. 왜냐면 많이 판매하는 판매자니까. 나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이전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메타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던데 메타인지를 어디서 알았냐면 제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의 교과서 같은 책이 2권 있습니다. 그게 그 신영준 박사하고 고현준 작가님의 그 완벽한 공부법 완공 그리고 일치월장이라는 2책에서 힌트를 얻은 거고요.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타인지는 거기서 얻은 이야기예요. 7번.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신사임당님처럼 관종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얻은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사람은 많이 못 얻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정보를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내가 공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얻는 게 많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도 비슷한 경우죠. 자신이 가진 거를 공유를 함으로써 얻어가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신사임당님 안녕하세요. 신사임당님은 저번에 2번 뵀나? 몇 번 뵀지? 모르겠다. 아무튼 한 번 봤나? 순천에서 한 번 보고 서울에서 한 번 봤죠. 2번 봤네. 8번. 중국에서 수입하는 개인셀러와 차별성을 가진 제품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요. KC 인증 말고 다른 게 그러니까 즉 병행 수입 제품, 구매 대행, 직수입, 판매도 해당이 될까요? 힌트나 실마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런 거는 판매를 하면서 생기는 그 노하우 같은 거라서 지금 드린 KC 인증만으로도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을 하시고 점차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되세요. 이거는 뭐 지금 팁을 드린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서 하시고 지금은 KC 인증 받아오는 거 구매 대행 뭐 이런 거 저는 잘 안 해봐서 모르겠고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뭐 아는 척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KC 인증으로 하시는 게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부터 했던 게 KC 인증 제품을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앙에 없어서 조금 마이크 위치를 조정을 했고요. 다음 질문. 9번. 키워드 대비 물건이 적은 건 찾았는데 위탁을 못 찾겠습니다. 사입으로 하세요. 혹은 다른 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번. 주임님 월천 순수익 찍기까지 얼마나 걸리셨고 얼마나 노력하셨는가요? 월 1000만원 찍기까지 제가 월 300만원 찍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렸나? 그렇고 월 1000만원 찍는 게 6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탈모 올 뻔했어요. 탈모까지는 머리가 다 아니고, 빠질 뻔했어요. 지금 뭐 머리카락 아주 건강하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가 이걸 하려고 원래는 시작을 한 건데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둘째를 갑자기 임신을 하면서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해지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전부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한 500만 원까지는 제가 한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도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죠. 돈을 얻고 이제 신랑의 머리털을 잃을 뻔했어요. 잃을 뻔했지만 저는 탈모는 아니라는 거. 우리 셋 중에 나만 탈모가 아니야.
다음 11번. 제품을 찾았고 카테고리가 2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 다음 정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신사임당의 동영상에서 얼핏 흘리듯이 얘기했는데 감을 잡으신 분들은 벌써 잡으셨을 거예요. 예. 12번. 스토어팜으로 재능도 팔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팔 수 있습니다. 예. 대신에 그 재능에 대한 키워드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량이 일단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검색을 했을 때 그 메인 창에 나와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굳이 내가 쇼핑에 들어가야지 그 탭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팜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재능 판매 사이트 같은 데 있죠. 예를 들면 쿠몽이라든지 아니면 타링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13번. 제품군과 제품 테마에 맞춰서 스마트 스토어 이름과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 있는데도 이름이랑 물건이랑 매칭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일주일 전에 샀던 물건 어디서 사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몰에서 사셨는지 그냥 모르지. 가격 보고 제품 보고 들어가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대신에 브랜드를 원한다. 그러니까 브랜드 제품, 브랜드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브랜드가 뭔가 이름이 알려지고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공통된 카테고리, 공통된 제품으로 가는 게 좋죠. 카테고리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컨셉은 맞춰주는 게 좋죠. 예, 갑자기 뜬금없는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예. 14번. 농수산물도 괜찮은가요? 괜찮죠. 농수산물.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제품들과 차별되는 제품 중에 하나죠. 예, 왜냐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차별성을 가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걸 하려면은 그 윈도우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푸드 윈도우에 입점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예. 요걸 가지고 오는 거는 굉장히 좋다. 할 수 있으면. 저도 맞아요. 가지고 오고 싶네요. 많이 팔더라고요. 네, 많이 팔아요. 많이 파시고 경쟁도 생각보다 덜 하고 최근에 좀 심해지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15번. 해외에서 스토어팜을 운영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스토어팜 운영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품을 뭐 받아볼 수도 있긴 있네. 근데 뭐 반품 같은 경우에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반에 있는데 해외에 뭐 한 달 정도 가 있는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서 해외 가서 뭐 한 달 정도 가서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디지털 노마드를 한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해외에서부터 시작하면 불가능하진 않은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딱히 해본 게 아니라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16번. 키워드 마스터에 나오는 검색량은 기준이 월인지 1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마스터와 데이터 랩에 나오는 검색량이 다릅니다. 둘의 기준이 뭔가요? 둘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해요. 예. 그런 데이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 데이터 뭐 이쪽에는 1000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1100이 나온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감만 잡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는 뭐 분석하고 이러지 마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른 키워드 대비 이게 인기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정도 감만 잡으면 됩니다. 17번.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팜. 요즘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방식이 향후에도 오랫동안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이나요? 너무 심한 레드오션은 아닌가요? 전망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추세가 오프라인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고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도 다 늦었다고 생각했죠. 뭐 여긴 레드오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찾으면 블루오션이 있는 거고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들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시장이 뭐 레드오션 아니냐 그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 가능성 무한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제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제가 이 시장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매출을 끌어올리면 이거보다 훨씬 끌어올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배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와이프도 동감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 일을 안 해요? 유튜브 찍는다고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이게 심히 걱정돼서 이게 참 이제 업로드를 좀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제가 시간을 좀 더 패소하거나 그럴 생각이요. 예. 자, 18번. 위탁의 단점 중 하나로 재고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공급자가 재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고객한테 사과 전화를 쭉 돌리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걸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해보고 생각하세요. 예. 똑같습니다. 사입도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인다 이거지. 예를 들어 갑자기 주문이 폭주를 해서 재고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품절 때려야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업체랑도 거래가 되고 이 업체랑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버리면 이 업체에서도 내가 판매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해요. 왜냐면 그쪽에서 판매를 해야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거고, 사입으로 해도 재고 관리를 하는 거고,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한 번씩 정말로 판매가 팡팡 튀어져 가지고서는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거 보내고 조금 뭐 보류를 잡아놓는다든지, 뭐 품절 처리는 저는 잘 안 해요. 예. 그냥 보류 잡아놓고, 왜냐면은 업체 측에서도 보통 일주일 이내로 무조건 옵니다. 예. 그쪽에서 제보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보류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 스토어에는 또 보류 지연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네. 답변 감사하고요. 네. 자, 19번. 개인으로 가능한가요?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일반을 내야 하나요? 간이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예, 개인으로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싸게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를 사실 내면 제일 좋은데, 사업자를 냈을 때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건보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의료보험 들어가 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이걸 꾸준히 하실 거면 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고요. 낼 때는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가세를 이제 면세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일반 그 부가세 10%가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에 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지금. 폭탄입니다. 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20번. 브랜드 제품이 경쟁력 있어 보이는데 소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랜드 제품이 경쟁력 있어 보인다는 말 자체가 검색량 대비 제품량이 없어서 그런 거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제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건을 잘 안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포기를 하세요. 대기업 제품은 잘 안 줍니다. 우리같이 영세한 판매자들한테는 잘 안 주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한테 주지. 그런데 전화해서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조금 소규모, 중소업체에 전화를 해서 차라리 소싱을 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21번. 개인이 비빌 수 있는 제품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데 영업력이 부족해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테고리 전체 자체가 이렇게 마케팅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잘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판매를 어느 정도 계속 해보면서 감을 잡았을 때 이게 보이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빌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22번.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능력은 무엇인가요? 요게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몇 번 물어보시던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엑셀, 모르시면 배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포토샵, 모르시면 배우세요. 배우시면 됩니다.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꼭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하시면. 23번.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에 반품 교환 처리 시 배송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그냥 해보면 압니다.
일단 소싱 전화를 해서 위탁이나 뭐 하실 때 반품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알려주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알려줄 거고, 저기 택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출고 나오는 위탁이니까 위탁 기준으로 봤을 때 출고 나오는 곳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출고 나오는 곳이겠죠. 그 업체에서 3PL을 사용하고 있으면 3PL 주소인 거고, 업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은 업체 주소인 거고, 그리고 반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초기 불량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사용 중에 생기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 변심 뭐 이런 경우에는 택배를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고객한테 전가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마다 달라요. 예. 조금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끝났어요? 질문 끝났어요. 네, 질문이 제가 50개를 받았는데 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 23개 정도 뽑았고, 뒤쪽에는 좀 정리를 하다가 이게 힘이 딸려가지고서는 앞에 게 한 23개 정도만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한 30개 정도 받아서 20개 정도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미션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올라올 예정이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건. 네. 미션 1이 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소싱이 들어가고 제품을 가져와야 되는 단계라서 쉽지 않을 거고, 제가 많은 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셔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